예, 반갑습니다. 군수입니다. 오늘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있는데 맹종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출입국 이민청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내부적으로만 논리개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건데 일부에서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특히 혁신도시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우리 이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재정보청과도 이렇게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음성군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외국인이 한 246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 10년간에 89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외국인 증가세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내국인도 점점 중2 이상의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점점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다. 반면에 또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인구 분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인데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3년 1월 업무보고에 이민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23년 12월에 외국인 전담기구 설립 방침을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조금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원래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정부 안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점식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그리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아직 정부안이나 이게 들어간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희가 이거 외에 별도로 좀 법무부 동향을 파악해봐도 아직까지 이민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나 추진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청은 이제 조직을 보면 약 한 450명 정도 정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각 그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유치 전략이나 이런 걸 하면서 또 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 정도로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 법무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동향을 좀 보면 법무부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이 퇴임 이후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이민청을 하겠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기도 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 안산시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공모를 하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5만여 명 정도,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김포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데 또 한 군데가 이제 인천광역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민청, 이민관리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로 공항을 공항 주변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인천공항, 그 다음에 또 인천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독보청이 이미 있어서 이거와 연계해서 유착했다는 게 인천시 전략입니다. 대전광역시도 국도 중심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고, 전남, 또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국인 인구 증가율이 1위다.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 음성구는 외국인 비율, 내국인데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우리 음성구이고,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고, 경북에서도 김천, 안동,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이게 하면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데가 바로 천안, 아산입니다. 두 도시가 동시에 공동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 외국인 정책 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민청 유치하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충청북도에서 실시를 했고,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시하고 우리 음성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했고 청주시도 신청을 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오창하고 오송 이쪽에 유치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지금 유치 전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음성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난해 91,100, 이거 내국인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포함한 게 아니고 91,183명이었었는데 13일자로 저희 우리 인구를 보면은 91,110명입니다. 그래서 73명이 줄었어요. 지난해 연말보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플러스로 바뀌어서 금년부터 인구가 증가 추세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잠깐만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안 돼서 숫자라. 91,110명인데 그래서 73명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자연 감소가 얼마냐면 출생이 270명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941명입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가 얼마냐면 671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671명이 감소가 됐는데 자연 감소로 현재는 73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전입 전출에 의해서는 598명이 증가한 겁니다. 전입 전출에.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에 인구가 598명이 들어온 거죠. 자연 감소만 아니면은 598명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자연 감소 때문에 지금 73명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연말이 되면은 플러스로 바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비율은 15.32%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미국 비율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통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음성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격을 가지고 본 건데 이 나이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음성군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 원인은 뭐냐면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많아서 기업에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현황은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민청 입지 관련해서 수학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가장 강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다
이게 하나의 강점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혁신 도시에 클러스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인프라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관련해서는 자꾸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항 근접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도 청주공항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가 많아서 외국인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다. 이것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민청 관련해서 특별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런 게 아무것도 연구기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약점일 수 있고, 다만 우리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센터가 유일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토의 중심에 있어서 접근성은 좋은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중교통은 좀 불편합니다. 혁신도시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혁신도시에서 뭐 청주로 간다든가 서울로 간다든가 이런 교통편이 사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시외버스 노선 증설을 시외버스 업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은 높은데, 외국에서 비율은 높은데 또 숫자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서 이런 거는 이제 약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것은 외국인들이 여기 오면 얼마든지 더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은 확대돼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내세우면 좀 좋다. 그 다음에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혁신도시가 이미 정지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조하면은 우리가 강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의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시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이어서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 법무부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유치 활동을 하는 거가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각종 공모 사업을 해봤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소방병원 유치할 때도 거의 한 3, 4개월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다 같이 나와주셨지만은, 그래서 이걸 너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민청이 들어오면은 외국인만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오해를 주민들이 또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해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 입지 타당성을 봤을 때 어떠냐? 이걸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입지나 교통 접근성 등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효율성 면에서 아주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법무부가 과천에 있잖아요. 과천하고 거리도 가깝고 또 중앙포처가 위치한 세종시하고도 거리가 좀 접근성 면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좋다. 그래서 수도권과 1시간 내에 전국으로 봤을 때도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접근성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청주공항까지 한 30분, 그리고 우리가 중부 내륙선도 지선 설치로 하고 있고 이미 진천구는 수도권 내륙선 전철을 지금 추진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도와 연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서고속도로가 통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이제 우리 혁신도시 전국에서 지금 이미
인민청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그 입지가 혁신도시는 현재까지 우리 음성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면서 변동이 있겠지만은 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정주 여건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본부연설이라든가 인재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하나 더 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 청사나 혁신도시 간의 시간, 예를 들면 과천이면 79분, 세종은 뭐 한 50분 정도 여기서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시도의 이동 시간이나 거리를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역의 수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유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공모할 때 얘기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비율이 전국 최상이고 또 다문화에 대한 이런 수용성이 도내 최고다. 외국인 지원센터가 우리 군 단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지금 우리 외국인 지원센터는 충주, 진천의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 와서 상담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문화적 사회적 갈등도 다른 데보다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우리가 충청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이게 2024년도입니다. 그거를 보면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가,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보다 모든 면에서 지금 앞서 있습니다. 또 이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60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도 평균이 55점대. 그 다음에 고용확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확대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이거는 우리 음성 군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하면서 시군별로 이런 조사를 한 거고, 그 자료를 저희가 통계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가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 음성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타 지역보다 훨씬 덜하고 수용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강점으로 이렇게 어필을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혁신도시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생긴 거고, 거기에 공공기관 하나 더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논리적으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은 물론이고 천안이나 경기도 남부권 여기까지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에. 네 번째는 이제 외국인 및 이민 정책 수행 방역성과 테스트 베이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음성군은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수용성이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굉장히 많이 와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장점으로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주 여건인데, 교육문화체육 우리 혁신도시 잘 돼 있고, 뭐 수영장이나 체육관, 공연장 이런 거 잘 돼 있고, 또 학교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특히 이제 금년 말에 또 소방병원 우리가 입주가 시작되면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주여건 면에서 뭐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부지가 사실은 개별 부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대한 수용성이나 이런 거 다 따져서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이미 혁신도시에 되어 있는 클러터 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유틸리티 다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한부지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아파트 짓는 지역이고 여기는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서 요가 파크그룹이잖아. 여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유치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도 500% 이하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부지 장점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H 부지이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매입할 수 있고 뭐 전기, 상하수, 도시가스 모든 게 다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만 해서 착공하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 초단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서부터 접근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장점 중이면서도 사실은 단점인 게 하나 뭐냐면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전 공공기관도 이쪽으로 이주를 안 하고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을 이전할 때 혁신도시를 선호하는 거예요. 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좋은데 우리로 봐서는 그게 단점이에요. 왜? 일로 이전이 됐으면 여기 와서 거주하고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숫자가 적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단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우리가 유치를 하면 또 정주권 개선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 이제 이민첩이 오게 되면 뭐 국가 균형 발전 물론이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거고 특히 저 외국인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음성공 같은 경우는 농업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서 추진할 사항이 뭐냐면 아직 아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를 집중해서 추진할 거냐 이건 뭐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안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각 지자체별로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동향은 계속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어느 단계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할 거고 왜 그러냐면 각 지자체별로 뭐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그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금 계층이 외국인입니다. 우리 대소 같은 데 가면은 뭐 그 시외버스 정류장에 그 외국인들이 거의 뭐 주말이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버스가 꽉꽉 차서 지금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대중교통이나 정주여건 좀 우리가 개선하는데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금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하다가 내년 10월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협의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맡게 된 배경이 사실은 공공기관 2차 이전할 때 그래도 전국 회장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맡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제 혁신도시 특별법에 보면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 시에.
그리고 그런 게 잘 안 될 경우는 우리끼리 농담 삼아서 잘못하면 머리도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단체장끼리.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그걸 맡았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되면서 지금 상당 기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2처 이전하고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하고 음성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는 하나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가 같이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립소방병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지자체별로 해서 전국에 63군데가 신청을 했고 우리도 청주, 진천, 음성 뭐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 차원에서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하고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실무자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도에서 어디 한 군데를 딱 결정을 해주면 우리 도 전체가 집중력 있게 유치 활동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 음성군이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해왔지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왔고 특히 우리가 소방병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단기간 내에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했듯이 이민청도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좀 일러서 그런데 때가 되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음성군의 하나의 더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전이 아니고 이제 신설이죠.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이상정 의원님 아시는데 도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계신데 저는 앞으로 우리 도와 또 힘을 합쳐서 이상정 의원님 또 노홍식 의원님 우리 지역구 도에 들으시니까 힘을 합쳐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이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그 외국인 지원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충청도에서 광역 외국인 지원센터를 하는 걸로다가 아마 잠정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혹시 그 광역 외국인 지원센터를 여기 음성 혁신도시로다가 좀 끌어오실 수 있으면 끌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글쎄 그거는 저도 언론에서만 본 것 같은데 아직 그 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도에 이제 어떤 방침이 있을 거니까 그 방침도 좀 보고 그리고 우리 음성 외국인 지원센터와의 또 어떤 유사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